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출근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뭐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고 말을 막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하겠다. 정치권 친윤 용어 동의 못한다. 인사관계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뭐 답정너처럼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임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번 인사 자체가 그 김주현 수석이 오면서 민정수석이 검찰 관리하러 간다라는 문제 제기를 미리 해놨거든요. 그렇죠, 많이 근데 했죠. 아니나 다를까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대로 관리가 들어간 그런 인사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인사. 근데 전 여기서 가장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왜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가지고 왜 협의 안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쳐서 항의를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국정감사장 와가지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네. 박성재 장관을 보면 이건 뭐 부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하수인 부리듯이 하고 있거든요. 집사들이야, 집사. 저 집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검찰 조직을 본인이 항의했던 대로 그 수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이거는 내로남불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인사 속에서 탄생한 분이 이번에 전주지검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내지는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할 때 그때 대변인을 했던 윤 대통령 입이었던 그렇죠. 이창수 검사장을 올렸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중앙지검장의 주인은 나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수사를 하고 무슨 수사를 하고 그 신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특검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검찰의 전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촉진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검찰 인사? 사실은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 보위하기 위해서 보위 인사를 한 거라고 보이고요. 검찰 조직과 김건희 여사 중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역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그쵸. 아니 지금 사실 윤석열 상남자라 그래요.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 항상 어떤 시스템 네. 이런 거보다는 항상 자기 친한 사람.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그 이름을. 유명한 네. 그 나토 신시 배우자 이원모 검사 또 들어왔어. 출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떨어졌는데.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인치의 극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인사는 사실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네. 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통령 비선이라는 한모 교수, 네, 네. 함성덕 교수가 말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중용하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연초부터 김경률 비대위원, 네.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최측근이 진중권, 김경률이에요. 이 둘이 김건희 좀 그래. 네, 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하면서 난잡한 사생활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그 당시에 네.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서를 흘려요. 맞아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러다 그런 일이 보니까 많았죠. 1월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1월 말쯤에 이관섭 비서실장을 한동훈한테 보내서 사퇴해라. 아,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다. 그런데 한동훈이 어떻게 했냐? 예. 저는 떠보는 거라고 그거를 보거든요. 깠잖아요, 그 얘기를. 그 윤석열의 궁예 어. 관심법 통치라고 봅니다.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 마음이 뭐냐 떠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네, 까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 못 떠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틈이 완전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검찰 조직과 한동훈은 김건희 네. 여사를 제물로 삼아서 뭔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고 어허. 검찰 조직은 그래도 정의롭다. 김건희도 우리가 수사해서 처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선 돌리기죠. 각종 그 2년간 했던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을 움직여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한 후에 결국은 검찰 민정수석까지 예. 앉히면서 앉히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인사로 장악을 하고 음흠. 야당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야당한테는 플로팅을 하는 거죠. 박영선, 양정철 서로 흘리고 그다음에 화전 양면 전술 아, 같은 거. 진짜? 함성덕 교수가 얘기한 네. 그 워딩은 공무원 출신, 검사 출신 갑의 위치에 30년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수 없는 워딩입니다. 다 보면은 상대방에 맞춰진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업가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딱 있어요. 골프 회동도 있고 부부 동반 모임을 제안하면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비선 논란도 네.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 결국은 야당한테는 뭔가 좀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검찰은 옥죄는 아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호. 김주호 부대변인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예. 그런 생각이 저야 드는데. 뭐 내피셜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이제 검찰 인사가 어쨌든 검찰의 속성을 우리가 좀 봐야 네. 되는데 보통 검찰을 권력의 시녀 내지는 권력의 푸들이라고 많이들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력이 힘이 빠질 때 그 사냥개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권력을 물면서 또 다음 권력을 창출할 때 힘을 보태는 이게 검찰의 그동안의 권력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예외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푸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푸들이 푸들을 물겠느냐? 못 물죠. 같은 종이니까. 그래서 저는 푸들이 푸들을 못 문다라는 논리 위에 네. 지금의 검찰 인사 뭐 바뀌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원석 총장이 수사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어요. 아 검찰이 좀 보통 프로토콜처럼 죽어가는 권력 지지율도 낮으니까 좀 물려나? 근데 절대 안 문다는 거죠. 아하. 왜냐면 푸들이 된 거기 때문에 못 문다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예외를 또 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을 잡았잖아요. 지금도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해서 또 검찰을 갖다가 길들입니다.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과연 길들여질 것이냐. 여기서는 검찰의 속성이 아니라 저는 권력의 속성이 더 우선순위로 적용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거든요. 거의 혼돈과 아노미 그렇죠. 상태의 카오스로 가고 있는데 네.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의 현상이 그대로 검찰에도 저는 대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외면적으로는 이번에 이창수 갖다 앉히고 누구 갖다 앉히고 검찰 관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김주현 수석이. 근데 이게 지금 권력과 연동되어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중질환 내지는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검찰도 이원석 라인 있죠, 한동훈 라인 있죠, 윤석열 라인 있죠, 또 이제 이창수 라인 또 생깁니다. 네. 이게 서로 충돌하면서 완전히 자중질환으로 개 박살이 날 것이다. 아하. 전 검찰에 대해서 미래를 밝게 안 봅니다. 완전히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꼴로 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전 그런 네.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어쨌든 21대 국회한 22대 국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초선 당선인들이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최혜병 특검법 통과시켜 달라, 통과시켜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거부권 행사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건 우리 당위로 모든 국민들이 뭐 다 다 아는 얘기를 하고 거고 있는데요. 이미 총선에서 민의도 확인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민의를 쫓겠다고 말만 하지만은 안 쫓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와 논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당연히 거부권을 쓰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논리 구성 아니냐. 10번째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부권을 썼을 때에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 그리고 민심에 던지는 파동. 네.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지지만은 그 파동이 정말 쓰나미가 아하. 돼가지고 정권을 덮쳐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숙고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본인의 논리를 뒤집는 한이 있더라도 큰일 난다. 이거 거부권 썼다가는 전 감당 못할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 쓰겠죠?
부대변인. 아니 뭐 이거는 벌써 본인이 기자회견 때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안 쓰는 게 이상하다. 최혜병 그다음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방송 가면 꼭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김건희 진짜 박사 특검이라 해도 됩니다. 박사님이시죠. 김 진짜 박사 특검을 해도 오마이에 맞잖아요, 오니까 내가 김건희 특검 얘기할 수가 할수 있어요. 있네. 꼭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아니, 되는 김건희 거예요. 아줌마 특검도 됩니다. 왜냐면 누가 그때 아줌마라고 했거든요. 그 선방인가 누구 심의위원이 뭐 아줌마가 받은 거 가지고 그 PD 출신이 있습니다. 어디 PD 출신. 그러니까 아줌마라 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아줌마 특검이라도 가끔 합니다. 뭐가 여사 특검입니까 진짜. 진짜.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네, 편한 대로 우리 국민들의 방송에서 목소리로. 방송국이 제재를 받으니까 여사를 빼면 저는 뭐 지금 공중파에는 못 나가고 있기 막 때문에 MC가 막 지적을 해요. MC가 지적을 합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이렇게 억압되고 위축됩니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2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네. 공개 행보를 서울중앙지검 소환으로 만약에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30%대는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네. 지금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말에 나오는 여론조사에는 20% 초반, 20%대도 깨질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예. 그럼 또 영수회담 제안하겠죠 뭐. 또 기자회견 또 한번 하고 또 뭐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르죠. 한모 교수님이 또 특사로 뭐 왔다 갔다 할지 또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본질은 내로남불 하지 말고 네. 자신의 친인척 관리에 대해서 야당 대표 수사했듯이 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내줘야 국민들이 어떤 그러한 법감정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근 30년 동안 부정부패 없는 네.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든 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힘들게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 검사 대통령 하나 뽑아놔갖고 그냥 역대 대통령이 그냥 한 발 했던 그 관례와 친인척 관리에 대한 그런 원칙을 다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그래요. 국민들은 저는- 다 알고 있다. 민정수석 백날 세워봤자 소용없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수준이 낮다. 근데 국민은 수준이 낮지 않아요. 맞아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수준이 그렇다고 뭐 국민들은- 사진 찍고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하고 잘하네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아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뭐 좀 이태원 참사 있고 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 뭐 자유 하면서 적폐청산하고 뭐 사람들 때려잡고 다녔잖아요. 노동자 때려잡고 네, 학원 강사 네, 때려잡고 뭐 공무원 교육, 때려잡고 카르텔. 입에 달고 살았잖아. 네. 카르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야당도 때려잡았죠. 강서 선거에 지고 나서는 좀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러게요. 그 얘기는 좀 들어갔는데 네. 그러고 나서 민생 하다가 대파 한 단에 875원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와서는 또 지금 와서는 뭐 협치 소통 하고 있는데 네. 다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국민들의 여론을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민정수석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